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여전히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형 조선소마저 내년에는 수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선업 침체가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수주한 LNG 운반선 39척 가운데 28척을 수주한 대우조선해양.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운반선을 내놓으며 수주를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 기술이 일단 제품의 접목이 되고 그 제품이 적절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주에게 마케팅이 접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수요를 겨냥하는. LNG 운반선 독식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목표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3대 조선소 모두 올해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져도 일감은 꾸준히 확보했는데 수주마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내년 조선시장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몇몇 특정 선박을 제외하곤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 저유가로 해양 시추 장비 발주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형을 도입을 했을 때 절감되는 연료비가 차입을 했던 금융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게 신형 선박이나 아니면 조입이 그렇게 큰 강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년 수주량이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 등 내년 조선 경기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 지역 소매업은 5만 3천여 개에서 4만 4천여 개로 17.7%가량 감소했고 종사자도 10만 4천 명에서 10만 2천 명으로 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업종에서는 서적과 잡지류 소매업의 업체 수가 58%, 종사자 수는 71%가 줄었습니다. 함안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25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 50분쯤 함안군 칠원면 23살 A씨의 집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거 과정에서 A씨를 인질 삼아 경찰과 수십여 분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서울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15살 최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군은 지난 27일 낮 12시 반쯤 진주시 상대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112에 1시간 후에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며 3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한 혐의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주부 고모 씨는 지난 5월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은 고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신용만 한 채 20여 분간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 주부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고 씨에게 징역형 선고 외에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한 건 이례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2-3차례 이상 있는 경우 통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도 법원의 처벌은 엄격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한 차례 적발돼 기소될 경우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딴 판결은 음주 단속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정월을 앞두고 야마구치현의 한 신사에서 건강 매실을 만들었다는 소식 등을 이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의 한 신사. 정월에 물을 넣어 마시면 1년 동안 건강하고 복을 불러온다는 복매실차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매실차 마시기는 일본 헤이안 시대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끓여 먹고 병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소금에 절인 매실을 5개씩 포장한 뒤 내년 정월에 물이나 차에 넣어 마십니다. お正月に梅を受けていただいた参拝者の方がこの1年健康に過ごせるように願いを込めながら詰め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야마구치현 수난시한 구청. 내년 양해를 앞두고 양이 그려진 액자가 본청에 장식됐습니다. 구청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로 다음 해를 상징하는 동물 그림을 마련해 교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신관 등 10여 명이 올해의 동물인 말액자를 내리고 양이 그려진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액자에는 어미양과 새끼양이 사이좋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おしくまったような感じがしますよね。いい年になるように祈ってました。 이 액자는 1년 뒤 다음 해의 액자와 교체될 때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가 시작됐는데요. 월요일인 오늘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오늘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은 1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단 오늘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5개 시군의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통영을 중심으로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끼어 있고요. 또 아직 진주에도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따뜻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지역은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라 꽤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후에 함양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한때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낮부터 오후 사이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의창구 착한 부동산 변찬수님 12만 원, 거창군 가조면 익명의 기부자님,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굴바대 노인회 1동, 합천군 묘산면장 우상영님께서 각각 1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묘산면 관기경로당 회원 1동, 의령군 불인면 하여경로당, 의령군 불인면 개나리 경로당, 의령군 불인면 신반경로당 손효진 회장회 회원 1동이 각각 10만 원씩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가현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창원 의창구 명곡 어린이집 해랑반 82,430원, 합창군 청덕면 중회마을 이선철님 5만 원, 합천군 청덕면 부녀소방대 김현숙 대장회 대여원 1동이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원회는 상반기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인 13만 10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대로 경상남도에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창원 시민 10명 중 8명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 다음으로는 생수 14.1%, 약수와 지하수 6.3% 순으로 식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맛과 냄새, 막연한 불안감, 건강상 문제, 가정 물탱크 오염,
상수도 간 부식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와 기업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창원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97.1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은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 금액이 2,76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남해군은 전국에서 일반 음식점 창업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 올랐습니다. 교직원들이 직접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비영사업 대상학교 45곳이 경남에서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새해 3월부터 2년 동안 평균 2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학습 문화적 격차 해소, 학력 증진, 학습 결손 보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학생이 35명 이상인 경남 지역 학교들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A형 사업학교를 제외한 79개 교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경남아트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팝 오브 퍼커션 창단 연주회 작은 거인들의 첫 도약이 다음 달 16일 저녁 7시 30분 거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6개국의 미술과 공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동아시아 국제교류전이 내년 2월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